안녕하세요. 19세기 파리의 어니 특별한 갤러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미술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화가들의 눈부신 순간 속으로 아주 특별한 투어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빛은 무슨 색으로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질문. 인상주의 화가들은 평생을 바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들에게 빛은 그냥 세상을 밝히는 게 아니었어요. 빛은 뭐랄까, 매 순간 바뀌는 색깔이고, 감정이고, 그림의 진짜 주인공 그 자체였던 거죠. 당시 19세기 프랑스 미술계는요, 살롱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기관이 모든 걸 꽉 쥐고 있었어요. 신화나 역사 같은 위대한 주제를 아주 어둡고 무거운 색으로 붓자국 하나 없이 매끈하게 그려야만 진짜 그림으로 쳐주던 그런 깐깐한 시대였죠.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규칙에 이건 아니지 않아? 하고 정면으로 맞선 예술계의 반항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로 인상주의자들이었죠. 자, 그럼 첫 번째 전시실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 방의 주인공은 본인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거대한 혁명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힌 화가 에두아르 마네입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 당시 파리 예술계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은 엄청난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죠.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다 못해 경악했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난리가 났을까요? 당시 그림 속 누드는 신화에나 나오는 아름다운 여신이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네는 지금 우리 곁에 사는 평범한 여성을, 그것도 멀쩡하게 옷을 차려입은 신사들 옆에 떡하니 그려 넣은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똑바로 아주 당돌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이 시선과 거친 붓질, 이거야말로 기존 미술계에 날리는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전시실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인상주의라는 이름 자체를 만들어낸 화가 평생 빛을 쫓아다닌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를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이 인상주의라는 이름 처음엔 칭찬이 아니라 조롱이었다는 거 아세요? 한 비평가가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을 보고 이건 뭐 그림도 아니고 그냥 받은 인상만 대충 그린 거잖아 하고 비꼰대서 시작된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화가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우리는 찰나의 인상을 그리는 화가들이야 하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모네에게 중요한 건 수련이라는 꽃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그리고 싶었던 건 새벽녘 물안개 속에서 피어나는 빛, 한낮에 쨍한 햇살, 저녁의 붉은 노을이 수련의 표면 위에서 어떻게 반짝이고 부서지고 춤추는가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래서 같은 장소를 수십, 수백 번씩 그리면서 빛의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 캔버스에 담아냈던 겁니다. 자, 이제 북쪽에는 근대 도시 파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볼까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봤던 두 거장, 르누아르와 드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르누아르입니다. 그의 철학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그의 대표작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를 한번 보세요.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막 부서져 내리면서 사람들 얼굴과 옷 위로 반짝이는 그 느낌 느껴지시나요? 춤추고 웃고 떠드는 그 행복한 공기가 화면 전체에 가득하죠. 르누아르는 이렇게 삶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만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에 드가는 완전히 다른 곳을 봤습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 위 모습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땀 흘리며 연습하는 무용수들의 지친 표정, 순간적인 몸짓 같은 뭐랄까 꾸며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포착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어요. 마치 스냅사진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진실의 순간을 딱 잡아낸 거죠. 이 표를 보면 두 사람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르누아르가 행복한 파티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면 드가는 한 걸음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는 예리한 관찰자 같았어요. 바로 이 점이 인상주의가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하나의 정해진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시선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거죠. 자, 다음 전시실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공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남성 화가들의 커다란 이름에 가려져 있었지만 인상주의의 역사를 완성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목소리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여성 화가들의 방이죠. 그 시절 여성 화가들은 남성들처럼 자유롭게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세상은 주로 집안 그리고 그 주변에 머물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한계가 남성 화가들은 결코 볼 수 없었던 아주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베르트 모리조는 요람 같은 작품에서 가족의 아주 사적이고 부드러운 순간들을 포착했어요. 그녀의 붓터치는 마치 깃털처럼 가볍고 빨라서 캔버스 위에서 빛이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미국에서 온 메리카 사트는 여성과 아이들의 세계를 아주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녀의 그림 속 여성들은 그냥 아름다운 모델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그려져요. 맞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모리조와 카사트는 남성 화가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그 세계, 여성의 일상과 내면이라는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면서 인상주의의 지평을 훨씬 더 풍부하고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 투어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인상주의자들이 그토록 붙잡고 싶어 했던 이 찰나의 순간들이 어떻게 미술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그리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진짜 예술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낡은 규칙을 과감히 깨고 빛과 색으로 가득 찬 우리 주변의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죠. 이들의 용감한 시도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아는 현대미술은 시작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인상주의자들은 우리에게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스쳐 지나가는 빛 한 조각, 사람들의 표정, 거리의 풍경 속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인상을 한번 발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투어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